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234페이지의 조명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조명 방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 저는 두 가지만 갑니다.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천장이라고 칩시다. 천장이야. 근데요, 여러분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램프가. 자, 근데 중요한 건 갓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예의가 달라져요. 자, 요 갓이 요 아래를 향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빛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90에서 약 100%가 밑으로 가고, 자, 위로는요, 자, 안 갈 수도 있지만 약 10%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 직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접 조명은 같이 위를 봐요. 전등의 같이. 자, 그러면 얘는 빛이 자, 위로 올라가서 이게 반사돼서 밑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빛이 자, 90에서 100%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자, 여기서 10%가 아래로 가는, 내려가는 방식을 여러분 간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먼저 자, 조명의 효율, 조명률. 자, 또는요, 조명의 효율 해도 상관없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조도. 자, 다음은 세 번째, 조도 분포예요. 세 번째, 자, 음영. 자, 다섯 번째, 휘도. 여섯 번째, 설비비. 자, 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명률, 밝기 정도를 보시면 돼요. 하셨죠? 자, 누가 밝아요? 직접 조명이. 그래서 조명률이 얘가 크죠? 좋죠?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요? 나빠요? 조도,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면의 밝기. 자, 얘가 작은 면의 밝기가 자,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도가 크다, 조도가 높다, 좋다. 자, 얘가 작다, 나쁘다. 자, 근데 여러분 조도의 분포와 조도는 다른 얘기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도란 얘기는 누가 박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도의 분포는 잠깐 보실래요? 이 갓을 심으면요, 요 갓에 있는 부분만 박지. 자, 중앙에서 또 점차 가꾸고 옆으로 갈수록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얘는 밝기의 분포가 균일하지 못해. 그렇지만 얘는 박지는 않지만 그 빛이 골고루 퍼지는 거죠. 그래서 조도 분포가 얘는요, 자, 균일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불균일합니다. 얘가 균일한 거예요. 아셨죠? 제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도는 박냐 안 박냐 물어보지만 이 조도의 분포는 빛이 골고루 가냐 안 가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얘가 달라요. 자, 음영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림자. 자, 얘는 진해요. 얘는 연하고요. 자, 휘도, 눈부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직접 보면 여러분 눈부심이 심하죠. 자, 눈부심이 커요. 상대적으로 얘가 작은 거고. 자, 설비비. 여러분 직접 조명이 밝기 때문에 굳이 많은 램프를 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비가 여러분 저렴하죠. 그렇지만 얘는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빛이 박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바퀴를 원한다면 훨씬 더 많은 램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비비가 여러분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개념들이에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안은 하나 더 갈 겁니다. 어디에요? 페이지 235페이지.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여러분 뭐가 나요? 건축화 조명. 자, 건축화 조명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간접 조명을 따라가요. 간접 조명에다가 뭘 합친 거냐면, 여러분, 인테리어 개념까지 합친 거예요. 여러분, 자, 인테리어 하면 여러분, 보기 참 좋죠? 보기 좋지 않아요? 산뜻하고. 여러분, 집도 여러분, 인테리어 하면 훨씬 좋잖아요.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개념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35페이지 보면 장점 한번 볼까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왜요? 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현대적인 감각은 왜 줘요? 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인테리어가 이 얘기잖아. 하셨죠? 돈 들어가는 거. 근데 산뜻하고 멋있어. 좋아. 쾌적해. 다 이 뜻이라고요. 자, 디귿번 빛의 확산으로 음영이 부드럽다. 왜요? 간접 조명이니까. 자, 다음에 눈부심이 적어. 휘도가 적어. 왜요? 간접 조명이니까. 자, 다음에 단점 볼까요? 조명 효율이 떨어져요. 왜요? 간접 조명이니까. 그 다음에 조명률도 낮은 이유가 간접 조명이니까. 자, 다음에 시설비가 비싼 이유가 간접 조명이니까 더 많이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램프를 많이 끼면 여러분 이거 수명에 닿으면 자꾸 갈아줘야 되는 거죠. 교체 비용, 유지 보수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화 조명은 이 정도 나오는 게 참 우리한테 좋아. 만약에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화 조명의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축화 조명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큰일 나, 우리.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셨죠? 근데 건축기사에는 나와. 그래서 그게 또 미친 척하고 또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종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 종류에 대해서 안 물어봐서 그렇지, 건축과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면요,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대책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 종류가 많고.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저는 전기에 관련된 얘기는 그만할 거예요. 아셨죠? 승강기도 여러분 다음에 갑니다. 자, 우리 어디를 봐야 되면 이제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소방설비. 여러분 전기하고 자 운송 수송 설비가 여러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면 저 소방 설비는 두 문제가 배당돼요. 두 문제 아셨죠? 근데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 이건 숫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숫자들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봐요. 왜요? 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 법령에서 나온 숫자들은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숫자가 나왔다가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없어. 그게 숫자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못 해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소화기고 나와 있죠, 1번에. 거기서 여러분 두 번째 소화기 좀 볼까요? 여러분 소화기. 여러분 소화기가 뭔지 아시죠?
자, 근데 이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자, 기억번 소형 소화기가 있고 자, 니은번 대형 소화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소형식에는 능력 단위라고 나오죠. 즉, 여러분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능력 단위라는 얘기는 불을 끌 수 있는 단위가 능력 단위예요. 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형 소화기는 이 화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능력 단위가 바뀌어요. 자, A급 소화기일 때는요. A급 화재. 자, B급 화재. 여러분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기름에 의한 화재, 유류 화재입니다. 자, A급 화재일 때는 능력 단위가 얼마요?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B급은 기름이니까 이것보다 능력 단위가 더 좋아야 됩니다. 20단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나와요. 나오죠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소형소화기는 그냥 내가 들고 가면 되지만 대형은 말 그대로 크다 보니까 그냥은 못 들고 간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돼야 된다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캐리어처럼 끌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있어요? 요 지하철역에 가면 이거 대형 소화기 볼 수 있죠. 못 봤나 보다 또.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있잖아요. 그게 대형 소화기입니다. 못 끌고 가면 무거우니까 끌고 가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밖에 자, 좀 더 봐야 돼요. 자, 어디 보냐면 여기에는 없어요. 자, 페이지 255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255페이지 보면 이 소화기에 관련된 얘기가 더 거기에 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소화기 등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죠. 1번 소화기 배치 기준. 자, 거기서 여러분 기억번 한번 읽어볼게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일 때는 20m 이내. 자, 대형 소화기일 때는 30m 이내. 자,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설치 간격이죠. 자, 소형 소화기는 여러분 보행거리로 자, 20m 이내에 설치하라고 나와요. 자, 대형 소화기일 때는 여러분 자, 보행거리로 자, 몇 메타요? 30m 이내마다 하라고 나오죠. 자, 알아두세요.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설치 간격이 있지만 여기서 자, 바닥에부터 얼만큼 높이 이내에 설치해야 되냐? 설치 높이도 존재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조금 기억본이 읽었으니까 니은번도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 여러분 모든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라고 나와 있죠. 잠깐 볼까요? 여러분 거실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거실. 어디를 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253페이지 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6번 한번 거실이 있네요. 거실의 정의가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이 아니었네. 여러분 뭐도 거실이에요? 방도 거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거실이 되는 거죠. 사무실도 거실이 되는 거고 직무잖아. 아, 그런 개념이라고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의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어섰어. 그럼 여기도 소화기를 한 대 더 집어넣으래요. 아셨죠? 설치를 하래. 그러면 옆에도 여러분 또 강의실이 33제곱미터 넘으면 또 뭐예요? 거기도 여러분 또 소화기를 설치하고 곳곳에마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모든 소화기는. 자, 그렇지만 이제 설치 간격 좀 한번 볼까요? 설치 높이. 자, 설치 높이 한번 갑니다. 자, 255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맨 밑에요. 소화기구의 배치입니다.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라고 나와 있죠. 비치하라고 나와 있죠. 몇 메타요? 자, 얘들은 전부 다 1.5m 이하에 둡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1.5m가 나오면요. 1.5m 이유가 뭘까요? 1.5m는 어느 정도 돼요? 배꼽 높이 정도 될 겁니다. 아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관상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이 올려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위급하면 아무나 다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높이는 모든 사람이 손이 다 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도 요거 운반은 가능하죠? 사용은 못해도 여러분 운반이 가능하니까 걔들도 여러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걔들이 도와준다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 꼭 어른만 가서 여러분 가져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손쉽게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높이가 뭐예요? 1.5m. 그러면 이것보다 높은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지지 마. 죽었어. 이런 뜻이야. 위험해. 이런 뜻이라고요.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5m 이하에 둔다는 얘기는 아무나 만지라는 얘기고 이것보다 더 숫자가 높아버리면요. 아무나 만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나 몰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개념이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 256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256페이지 보면 여러분 주방용,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있죠? 어떤 아파트 가면 여러분 렌지 후드 쪽에 보면 여러분 그 렌지 후드예요. 그 높이에 이렇게 설치됐는데 그 윗장이나 옆장을 열어보면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액체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렌지 후드에서 여러분 화재가 나면요 걔가 뿌려져.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그것들이.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자, 거기 세 번째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또는 30층 이상의 오피스텔들의 각 실별 주방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본 볼게요.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여러분 렌지 후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왜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며 청소한다고 그걸 띄웠는데 같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형식 승인 받는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 따라 설치할 것. 감지부는 자, 형식 승인 받는 유효한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 장치입니다.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한 간호로 설치하고 자, 리얼번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 화재를 감지한 탐지부는 화재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를 여러분 300mm로 바꿔버리세요. 아셨죠?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를 300mm로 바꿔버리세요. 아셨죠? 요즘은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전부 다 밀리미터로 바꿔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지금 3번으로 돼 있죠? 여기에 자 리을번 한번 읽어볼게요. 리을번. 자, 방금 리을번 읽었는데 이거죠? 자, 어떠한 가스는 여러분 공기보다 가벼워서 요 위에 있고 어떤 거는 여러분 공기보다 무거워서 요 밑에 깔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기보다 자 가벼워 가스 대표적인 게 뭐예요? LNG죠. 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대표적인 게 LPG죠. 그럼 감지기는 너 바닥에서부터 약 얼마? 바닥에서부터 약 그 높이가 300mm 정도 높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 자, 너무 높게 설치하면 너도 자, 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약 위에서 300mm 정도의 높이에다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천장에서 아래로. 그래야 감지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에서 300mm 정도 높이는 이유는 얘는요. 너무나 낮게 하면 발에 체해서 자꾸 자, 얘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200페이지, 257페이지. 즉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방시설은 크게 몇 가지로 여러분 그 종류를 나누면 5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여러분 자, 화설비. 자, 넘겨보시면요. 자, 뭐가 나왔냐면 경보설비 있어요. 세 번째는요. 피난 구조 설비. 자, 그 옆에 보면 자, 소화 용수 설비 있어요. 자, 마지막은 소화 활동 설비가 더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화설비는 직접 자, 불을, 화재를 끌 수 있는 설비예요. 종류들을 보면 자, 경보 설비는요. 자, 소리 또는 빛 자, 이런 것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설비예요. 자, 피난 구조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피난 설비라고 그랬어요. 자, 구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갈 때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 대피할 때 같이 데려가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요. 자, 피난할 때 여러분 화재 시 피난이나 자, 또는요. 자, 뭐랄까? 도피 시 필요한 설비가 여러분 피난 구조 설비예요. 자, 그러면 소화 용수 설비는요. 잘 들으세요. 이 말뜻에 다 있어. 소화, 불을 끄는 용도의 물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소화 용수 다시 갈게요. 불을 끄는 용도의 물이 소화 용수 설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에 관련된 설비가 소화 용수 설비예요. 자,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는 뭐냐? 여러분 소화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설비는 직접 불을 끄지만 소화 활동 설비는 직접 불을 끄는 용도의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화 시 불을 끌 때 여러분 도와주는 용도로 도와주는 설비가 여러분 소화 활동 설비로 봐요.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딱 5가지면 여러분 우리 오지선다형 딱 좋아. 그래서 여기 종류 적어놔. 소화 설비 아무거나 집어넣고 경보 설비 집어넣고 피난 구조,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집어넣고 틀린 거 고르라고 나와요. 아셨죠? 그 종류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이제는 무조건 못 외운다고 그러네, 이제는. 처음에는 여러분 무조건 외운다고 잘하더만. 이제는 안 된대. 이제 아예. 여러분 나중에 이 개념을 알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보여요. 저도 여러분 그걸 미쳤다고 다 외우고 있어요. 못 외워. 외우는 사람 없다고요. 걔를 봤을 때, 아, 얘는 도망갈 때 필요하구나. 얘는 자, 어떤 소리를 낼 때 필요하구나. 얘는 불을 끌 때 필요하구나. 아, 이렇게 뚝뚝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가야 그 내용들이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은 또 맘만 급한 거죠? 이건 개념도 없어. 소화설비가 무슨 개념을 갖고 있고 소화활동설비가 무슨 개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우니까 뭐 그게 외워지냐고. 외울 필요도 없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교재 소화활동설비가 어디가 있냐면 260페이지가 있어요. 소화활동설비가 뭐라고요? 불을 끌 때 도와주는 설비가 뭐라고요? 소화활동설비. 여러분, 제연이 뭐예요? 연기를 제거한다고요. 연기를 제거하면 여러분 불 끌 때 여러분 편하겠죠? 도망갈 때도 편하겠고. 자, 갑니다. 연결 송수관 다 소방관들이 쓸 거예요. 아셨죠? 연결 살수설비.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도 여러분 소방관이 쓰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전됐을 때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도 소방관들이 무선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설비들이에요. 연소 방지설비. 대표적인 연소 방지설비가 뭘까요? 여러분 지하주차장 가면 여러분 화재가 나면 방화샤트가 내려와요. 아셨죠? 방화샤트 왜 내려올까요? 하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꼬실러지는데? 여러분 방화샤트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불이 번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을 끌 때 어때요? 굉장히 편해지잖아. 아셨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빨리 와서 꺼줘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는 아닌데 방화 차트가 내려오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방향 감각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대부분 여러분 산에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방향 감각을 몰라서 죽는 거죠.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야. 그거 방화 차트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 내려오고 나면요. 좌측 우측에 분명히 문이 있어요. 아셨죠? 출입 문이 있다고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 괜히 여러분 요 밑으로 가다가 발이라도 걸려갖고 꽉 눌려버리면 이거 발만 꽂도 또 꼬실려진다. 그거 몸에 끼면 죽어요. 여러분 보통 마력이 몇 마력이 오냐 한 3마력에서 4마력대 모터가 들어와요. 마력이라는 얘기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절대 못 이긴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셨죠? 문이 있는데 문으로 가면 되지. 아셨죠? 그래서 빨리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만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기다려서 통행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 방화 셔터 같은 거 또는 방화문 같은 거 설치하면 화재가 번지지 않으니까 불을 끄는데 도와준다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소화활동설비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 258페이지 두 번째 보면 경보설비가 있네요. 경보설비 개념이 뭐예요? 화재가 난 걸 알려주는 설비가 경보설비예요. 자, 어떨 때는 여러분 소리로 알려주면 어떨 때는 여러분 빛으로 알려줘요. 빛으로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빛으로 알려줘요. 아셨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 경보, 경보, 경보.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또 뭐냐면 8번째 누전 경보기 있네. 자, 9번째 보면 가스 누설 경보기도 있네. 그러니까 어떤 분을 해? 여기 소방인데 누전이 전기가 왜 나와? 얘를 확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소방인데 가스가 왜 나와? 또 가스 확 찍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셨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돼. 경보잖아 어차피. 예. 근데 재수가 없으면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 경보기라는 표현 안 쓸 수도 있어. 하셨죠? 가스 감지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소화설비 다 보세요.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설비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여러분 보셔야 돼. 아, 소화설비는 불을 직접 끄는 거구나. 얘도 끌 수 있고 얘도 끌 수 있고 얘도 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하셨죠.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유행을 타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여러분 틀리기 참 좋죠. 쉬운 듯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종류 갖다 끼워놓고 틀린 거 고르라고.
근데 꼭 거기서 보면 두 개가 막 걸려. 맨날 보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러면 찍지도 못해, 이제. 예.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게 딱 한 번 남았죠? 벌써 그럼 우리 기본서가 여러분 기본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진도는 나갔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죠? 그게 문제야.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공부를 하라고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최소 한 어느 정도만 돼도 그냥 저희가 만족하냐면 노트 필기만 제대로 돼도 저는 만족해요. 어떻게 노트 필기 잘 되고 있어요? 앞에는 노트 표지만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두 번째요? 한 3권은 쓰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노트 필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야, 저 양반 노트 필기 잘했다. 저거 언제 밥 사주고 저걸 복사해야 될 텐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 아니야. 그 절대 여러분들 써먹지 못해요. 왜? 뭔 소린지 몰라. 아이, 자기가 써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써도 내 글씨 못 알아듣겠대. 그걸 여러분 계속 쓰다 보면 괜찮아져요. 하셨죠?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노트 필기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적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게 나중에 공부가 기본이 쌓여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죠. 못 외우니까 그림이라도 그려갖고 외우시라고. 근데 나중에 그리다 보면요. 제가 무슨 그림 그리면 한 5월달에 6월달 정도 되잖아요. 제가 그림 그리면 이제 알아서 혼자 그린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 그때까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계속 그리십시오. 아셨죠? 계속 쓰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